반갑습니다. 이봉영입니다. 예. 오늘 이제 입시 설명회 갖다 하는데, 순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이제 입시에 대한 어떤 이슈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하게 되는데 어떤 것들을 참고해서 원서 접수를 갖다 해야지. 우리가 이제 수시에 너무나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재수생들이기 때문에 정시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좀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시 지원을 갖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나는 정시파야, 고3 때처럼 나는 수시는 안 쓸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조금 바꾸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써도 6장의 카드 중에서 4장의 카드 이상은 쓰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시 원서를 안 쓰게 되면 원서 접수가 끝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옆에 친구들은 이제 원서 접수가 끝났으니까 뭐 어느 대학에 어느 과 썼다, 경쟁률이 어떻다, 뭐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은데 또 한단 말이야. 그럼 불현듯 나도 몇 군데 쓸 걸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 수능 공부하는데 방해가 돼요. 자꾸 그 생각이 나거든. 후회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수능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고민거리가 신경 쓰이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시 원서는 6장의 카드를 다 쓰는 게 좋고 안 쓰려고 해도 4장 이상은 쓰는 게 좋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냥 편안히 제가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머리털이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머리인데 더 빠져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공부는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올해는 너무나 힘들 것 같아. 이슈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왜냐면 여러분들 1시간 넘어가면 흐트러지거든. 근데 속으로 욕합니다. 시읍 비읍 빨리 끝내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미리 얘기를 갖다 하면 이렇게 보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점수는 최종적으로 언제 결정이 되냐면 9월달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한 10월 초 9월 말서부터 수능 볼 때까지가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맞지만 그때가 더 중요하다. 그때 흔들림 없이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담담하게 공부하면 9월 모평 때쯤 내가 원하는 대학 가는 점수가 좀 부족해도 수능 때는 결국 그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걸 믿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설이 좀 길었는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지요. 올해 입시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의대 정원. 그렇죠? 의대 정원이 증가합니다. 의대 정원이 넘기고 할까요? 잠시만요.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도 의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반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결정이 됐고 모집 요강에 늘어난 인원이 첨가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시 모집 요강이 가장 빨리 나온 게 5월 31일 뭐 이때 나왔습니다. 그렇죠? 1497명 늘었습니다. 그럼 1497명이라는 인원을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좀 몇몇 학생한테 얘기했지만 서울대
한 해에 뽑는 자연계 학생들의 인원이 한 1,700여 명 됩니다. 근데 1,497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서울대보다 더 높은 자연계 대학이 하나 더 생기는 꼴이지요. 그렇죠? 근데 이 1,497명이 늘었는데 이 중에서 서울 거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어. 근데 이 정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는 첨부물을 나눠드렸어요. 그렇죠? 의대 정원이 늘었는데 학교별로 다 몇 명이 늘었는지.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지금 정시까지 얘기한 건 아니고 수시 인원 는 것만 얘기했기 때문에 인원이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의대 정원 는 거는 수시 인원만 여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1,497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20%만이 수도권이에요. 나머지 80%가 지방입니다. 비수도권. 근데 비수도권에 인원 넣은 게 80%인데 그 중에 또다시 60% 정도가, 정확하게는 59.7% 정도가 지역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올해 의대를 목표로 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제법 있을 텐데 지역인재 해당이 되면 100번 유리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의대 정원이 늘었어도 어떤 전형이 늘었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유인물로 다 지금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데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지역인재 전형이 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도 우리가 서울권은 그렇지 않지만 경기권은 의대 정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가천대, 인하대 뭐 이런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잠시만 언급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의대 얘기만 계속하게 되면 지금 저렇게 또 나가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가천대 올해 논술 전형의 의대 정원이 논술만 40명 됩니다. 논술만. 그죠? 근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에 원래 내신이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논술 100으로 바뀝니다. 최근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대 말고도 일반학과 논술 전형도 논술 10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논술 100인데 시험 범위는 그냥 수리 논술, 수학원, 수투, 미적분이에요. 다른 과들은 미적분 안 나오잖아요. 수학원, 수투만 나오잖아요. 의대만 미적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가천대에서 발표한 건 뭐라고 얘기되냐면 그 논술 문제 자체를 EBS 연계 교재에서 활용하겠다. 거기서 좀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홈페이지 모집 요강에 그렇게 실려 있단 말이지. 그렇지? 그럼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잖아. 내가 논술 전형을 쓰더라도 논술 준비를 실적으로 안 해도, 그러니까 논술 수업을 안 들어도 그냥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서 EBS 연계 교재 열심히 하면 그냥 가천대는 일반학과나 의대나 논술 준비가 웬만큼 된다고 보셔도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요 정도까지 얘기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의대 정원이 1,497명, 그 중에서 20%가 수도권, 80%가 비수도권, 게다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그 중에 또 60% 뽑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는 각 대학의 수시 전형별로 다 의대 모집 인원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제가 유인물에 다 실어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중에 쭉 넘어가면 이러한 입시 이슈에 있어서 올해 입시 판도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정 과목 폐지입니다. 요건 제가 올 초에도 한번 학생들하고 같이 설명하면서 학부모님들 모시고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지정 과목 폐지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자, 근데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된다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률과 통계 수능을 보고 사탐을 갖다 수능을 봐도 자연계학과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러프하게 보면.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걸 갖다 신경을 써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학교마다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거야. 어떤 대학은 다 돼. 교차가 다 돼. 지정 과목이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대학은 교과 전형은 폐지가 안 됐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과탐을 봐야 돼. 그죠? 근데 또 논술 전형은 상관이 없어. 정시랑.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맨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학교별로 다 상이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폐지가 됐어도 단적인 예로 연대 정시에서 폐지됐지요.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학과 쓸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연대 우리 재수생들이 쓸 수 있는 전형 중에서는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이 있습니다. 활동 우수형 수능 최저 있지요. 그렇죠? 그 수능 최저에 가탐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그렇죠? 제가 이제 연초에 설명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작년도에 전형계획안, 입시 계획안이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어느 해보다도 올해 모집 요강이 실질적으로 나오면 그 입시 계획안이 바뀌는 학교가 많고 많은 것들이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진짜 원서 접수하기 전에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언급을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는데 안 된 학교들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안 된 학교들. 자, 서울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고대 안 됐습니다. 고대는 수학은 확률과 통계를 봐도 상관이 없는데 과탐을 봐야지 자연계학과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서울시립대 안 됐어요. 홍대 안 됐어요.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들은 안 됐습니다. 근데 지방 거점 국립대 뭐라고 얘기했죠? 어떤 과는 지정 과목 폐지가 됐고 일부 학과는 지정 과목 폐지가 안 됐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방 거점 국립대라 해서 자연계학과 모든 학과들이 확률과 통계랑 사탐을 응시했을 때 지원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일부 학과는 가능한 대학들이 있다. 가능 학과가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뭡니까?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수학에 크게 상관이 없는 거 이런 과들은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된 과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학계열입니다. 의학계열. 지방 거점 국립대들은 의학계열에 지정 과목 폐지가 안 됐습니다. 근데 서울 소재, 수도권 소재는 지정 과목이 폐지되는 학교도 꽤 많거든. 그죠? 근데 의학계열이라는 건 의대만 있는 게 아니라 치대도 있고 한의대도 있고 약대도 있고 수의대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학교는 다른 과는 폐지가 됐는데 의학계열만 폐지가 안 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뭡니까? 모든 학교를 제가 언급하면 오늘 하루 종일 설명을 해야 돼. 그리고 제가 다 기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서 쓸 때 올해는 어느 해보다 이 모집 요강 읽어보는 거, 꼼꼼히 읽어보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자, 다음에 있는데 제가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한양대가 올해 변동사항이 꽤 있지요. 그렇죠? 한양대가 서울 캠퍼스는 지정 과목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양대는 캠퍼스가 또 있잖아. 에리카. 그렇죠? 근데 에리카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어떤 게 있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탐을 봐도 상관이 없어. 근데 수능에서 자연계학과를 지원하려면 가탐을 한 과목은 응시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것도 놓치기가 너무나 쉽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 과목이 폐지가 또 많은 대학들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문계 공부하고 확률과 통계랑 사탐을 갖다 응시한 학생들이 자연계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요 정도까지는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요겁니다. 요거 들어보셨어요? 요거? 요 첨단 분야학과 증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각 대학을 갖다 보면은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A라는 대학 올해 모집 정원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에 따라서, 전형에 따라서 몇 명을 더 뽑고 덜 뽑고가 결정될 수 있는 거지, 전체 모집 인원은 결정이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교과 전형에서 좀 더 뽑냐, 종합 전형에서 더 뽑냐, 논술 전형에 더 뽑냐, 정시로 더 뽑냐, 요거는 변동이 가능하지만 전체 모집 인원은 결정이 돼 있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의대 정원하고 첨단 분야 학과 증원은 정부의 정책입니다. 의대는 1497명 늘었습니다. 첨단 학과는 전국적으로 1145명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순수 증원이에요. 없는 인원을 뽑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수도권에 569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스카이랑 경희대 라인까지만 해도 230명이 그대 순수 증원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이것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커트라인이 다운되겠지, 당연히. 비수도권은 576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수도권은 569명 중에서 에리카가 제일 많습니다. 100명이 넘습니다. 한양대 에리카가. 그리고 비수도권은 경북대가 제일 많습니다. 113명. 경북대가 113명. 부산대가 112명. 물론 여기 학생들 중에서 뭐 대구에 사는 학생들이나 부산에 사는 학생들은 경북대나 부산대 안 가려고 할 거야.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고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 그렇죠? 예. 그냥 순수 인원 증원인데 경북대가 113명, 부산대가 112명 늘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무전공, 자유전공 학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학교마다 달라. 이름이. 어디는 자유전공학부, 어디는 자율전공학부, 어디는 또 뭐 다른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학교마다 상이하니까 확인을 갖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 인원 자체가 엄청납니다. 한번 보세요.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학과에 대해서 구조 개편을 다 했어요. 뭐 10명, 20명 이런 게 아니죠. 뭐 200명, 100몇십 명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무전공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없었던 인원을 추가로 뽑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할당돼 있는 인원이었었는데 다른 과에서 인원을 빼서 자유전공학부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몇십 명도 아니고 몇백 단위, 100단위, 200단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다른 과는 인원이 그러지 않아도 뽑는 인원이 적었었는데 이게 뽑는 건지 안 뽑는 건지 애들 장난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서 쓰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아니 논술 전형에 이과를 쓰려고 하는데 3명 뽑어. 아, 이거 쓰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안 돼도 50대 1이 기본인데 3명 뽑어. 쓰기가 뭐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무전공, 자유전공 학부의 인원이 늘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증원된 게 아니야. 원래 있었던 인원을 다른 과에서 빼서 와서, 다른 전형에서 빼서 와서 이 자유전공 학부 무전공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걸 한번 한번 중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의대 정원 증가는 순수 증가다.
없던 인원이 생긴 겁니다. 첨단학과도 없던 인원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대 정원 1497명에다가 첨단 분야 지방까지 생각하지 말고 수도권만 생각해도 569명입니다. 그럼 2,000명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도 아까 가장 많이 있는 게 부산대랑 경북대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 어디가 제일 셉니까? 경북대랑 부산대가 제일 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 거점 국립대랑 수도권으로다 아무래도 너무나 편중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로 인해서 커트라인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없었던 인원이 늘었습니다. 없었던 인원이 늘었어요. 그럼 커트라인은 올라갈까 떨어질까? 그럼 또 학생들은 의대 전공 같은 경우는 우수한 반수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수생이 다 우수합니까? 그죠? 지금 고3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재수생들은 상당히 잘하는 줄 알았지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만. 그런 겁니다. 일단은 반수생이라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을 쓰려면 내신이 웬만큼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 체제를 또 통과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무전공은 인원 증원이 아닙니다. 없었던 인원이 새롭게 생긴 게 아니야. 원래 있었던 인원이 다른 과에서 뺏어와서 이 과에다 집어넣은 거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원서 쓰기는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할게요. 원서 쓰기는 더럽겠죠? 그렇죠? 자유전공학부 인원 는 거에 쓰자니 다른 애들도 그쪽으로 몰릴 것 같고 또 인원이 준 다른 과에 쓰려니 인원이 너무나 없고 그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고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설명을 갖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알아야지만 그래도 생각을 좀 정리해 두죠. 그리고 여러분들 수시상담은 아마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에 7월 말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여름 휴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많은 꿈이 있을 거예요. 그래, 여름방학을 기해서 내가 1학기 때, 2학기 때 못했던 공부를 한번 충분히 부족한 걸 갖다 정리 좀 해두자. 거의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냥 편하게 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쓸데기 없는 얘기고요. 그럼 돌아오자마자 본격적으로 담임쌤하고 수지 상담이 진행이 될 거고요. 담임쌤하고 실장님하고 부원장님하고 저는 7월, 6월 말서부터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계속 할 거예요. 세미나를.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학생들 상담할 때도 세미나를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게 되면 다른 공간의 학생들의 생각이라고 다를까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흐름이 무전공이 인원이 늘었어도 이거 경쟁률 장난이 아닐 거다. 오히려 무전공보다는 인원이 줄었지만 다른 과가 낫겠다. 뭐 기타 등등. 그렇죠? 예. 요런 게 정리가 좀 되겠지요. 그래서 아무튼 7월 말 8월 초서부터는 여러분들 수시 배치 상담이 진행이 될 테니까 너무나 걱정할 건 없어요. 자, 요거 무전공 인원 보셨죠? 안 찾아보신 거 아닙니까? 안 찾아봤으면 느낌이 없습니다. 뒤에 인원이 있잖아. 그렇죠? 인원이 엄청나지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고대가 논술을 부활합니다. 그리고 날짜가 이제 나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수능 후입니다. 근데 지금 입학처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수능 보는 다음 주에 좀 논술고사를 치렀으면 좋았을 텐데 수능 보는 주 토일입니다. 예. 그렇죠? 수능 보는 주 토일입니다. 자, 근데 아무튼 옛날에는 고대가 논술 전형이 있었어요. 근데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된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논술 100이잖아요. 물론 연대처럼 수능 최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수능 최저는 높습니다. 사합 8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자, 고대는 안타깝게도 교과 전형은 못 쓰시죠? 예, 고3 재학생만 쓸 수 있습니다. 재생은 못 쓰십니다. 그럼 재생이 쓸 수 있는 건 논술 전형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종합 전형, 학업 우수형 요걸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전년도랑 달라진 건 뭐냐면 일괄로 바뀝니다. 면접이 폐지됐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했을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면접이 있으면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오, 이거 내 점수 맞아? 그래, 고대 면접까지 말고 의대 지원해야지. 면접을 안 간단 말이야. 본인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일괄로 바꿨어요. 붙으면 가야 됩니다. 수능 성적표에 그죠? 올 1등급 100분이 다 199로 찍혀가지고 의대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와도 고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대 입학처에서는 이런 거지요. 우수한 학생을 갖다 유치하고자 하는 건 모든 대학의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을 뺏기지 않으려고 일괄로 다 바꾼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도 의대에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의대 싫다. 나는 피만 봐도 정신이 혼미하다. 난 의대하고 적성이 안 맞다. 일반학과 갈 거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다단계 전형이 있어요. 1단계에서 5배수, 6배수 막 해마다 조금씩 달라졌어요. 5배수 뽑았던 적도 있고 6배수 뽑았던 적도 있어요. 올해 일괄입니다. 그렇죠? 1단계 탈락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고대 썼을 때 약간 좀 인기가 좀 약간 부족한 학과를 썼다. 그렇죠? 그러면 이전 연도 같은 경우 5배수, 6배수를 뽑았으면 경쟁률이 5대1, 6대1이잖아요. 1단계 뽑혔으면. 그렇죠? 그럼 그 중에는 수능 최저 통과가 좀 힘든 학과도 좀 있지 않을까요? 통과한 애들이 2대1밖에 안 되거나 아니 미달이 되는 과도 가끔씩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올해는 자신 있는 학생들은 나는 의대 갈 수 있다. 의대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은 여기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못 쓰죠? 난 의대에 관심이 없다. 일괄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지금까지는 내가 평균 3등밖에 안 나온다. 아니면 평균 3등급도 안 나온다. 근데 난 수능에서 사업할 자신 있다. 맞출 거다. 아니 못 맞추더라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괜히 부모님한테 괜히 생떼 막야 떼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막판에 약간 수능 공부하는 걸 등한시할 것도 같고 하다면 동기부여 차원에서 4, 8을 통과하게 되면 고대가 붙을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안 되더라도 중경외 씨는 그냥 안정빵 아닐까요? 그렇죠? 이런 동기부여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아무튼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안 쓸 겁니다. 쓸 수가 없지요. 그렇죠? 의대만 못 가는 게 아니잖아. 의학계열 전체적으로 못 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정시 자체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이해 가셨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슈 사항으로 다 놓아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능 최저 있잖아요. 예,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탐을 하셨어야 돼요. 자연계학과 지원하려면. 자, 근데 문제는 확률과 통계 학생들은 4, 8 통과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들은 어떤 게 문제냐면 등급 맞기가 힘들어, 수학에 있어서. 그게 조정 점수를 통해서 등급이나 백분위가 매겨지는데 그 조정 점수가 조정 점수 환산할 때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들이 약간 좀 불리하다고 얘기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들이
등급 잘 맞기가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양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양대는 지금까지 수시에 있어서 모든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올해 수능 최저가 부활됩니다. 그렇죠? 수능 최저도 높은 것도 아니에요. 3합 7입니다. 탐구 하나 기준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수능 최저가 생기는 거는 일단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인데 교과나 종합이나 추천형이 있어요. 그리고 종합에는 면접형도 있고 서류형도 있는데 면접형하고 서류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오로지 종합의 추천형만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 3생도 있지요? 예, 3생한테 또 약간 좀 미안하기 때문에 요 얘기도 빨리 해야 되겠네요. 교과나 종합이나 재수생까지만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추천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재수생까지만 가능합니다. 2024학년도 2월 이후 졸업자. 근데 어떤 학교는 요즘 빨라가지고 1월에 졸업하거나 작년도 12월에 졸업한 학생도 있잖아요. 아마 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원래는 2월에 졸업 시즌이잖아. 2월에. 그렇죠? 그래서 재수생까지만 가능하다는 사실. 자, 근데 한 가지 덧붙여서 논술 전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과가 있습니다. 다른 학과는 없어요. 요것만 있습니다. 어디 갔지? 자, 인터칼리지 학부. 저는 도대체 제가 좀 이렇게 좀 박식하지 않아서 그런지 도대체 인터칼리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논술로 다 뽑습니다. 자연계 30명, 인문계 15명, 3합 7입니다. 탐구 하나 기준이고요. 그죠? 근데 한양대는 또 좋은 게 논술이 지금 약간 뒤쪽에 있잖아요. 수능 보는 주가 아니라 수능 본 다음 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 한양대가 지금까지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 보면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았어요. 최근에 이제 낮아진 거예요. 왜냐면 수능 최저가 없잖아. 상위권 대학인데. 그렇지요? 원래 1.3도 될까 말까 했었는데 요즘은 과에 따라서 1.5도 좀 붙고 막 해요. 그렇죠? 근데 수능 최저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교 내신이 1.8인 학생들, 1.5인 학생들, 어떤 학생은 이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잘 언론에 안 나오고 있어요. 몇 년 전에는 서울대 직윤 수능 최저가 지금은 3합 7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2등급 3개였어요. 서울대 직윤 수능 학생들은 전교 1등, 2등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해마다 한 130명, 140명 정도가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를 못했습니다. 전교 1등이 2등급 3개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건 아니에요. 3합 7입니다. 3합 7이에요. 근데 3합 7이지만 이게 있을 때랑 없을 때는 천지 차이겠죠. 지금 현재까지는 고대보다 한양대가 교과 전형 낮지가 않았어요. 커트라인이. 높았습니다. 수능 최저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 내신이 웬만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웬만하다는 표현보단 딱 집어서 얘기해 달라. 이렇게 해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점대 말 한번 교과 전형 써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요. 자, 논술 전형도 인터칼리지 학부 자연계 30명, 인문계 15명 뽑는데 수능 최저 똑같습니다. 3합 7이 되셨을까요?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가 이제 이슈를 갖다 봤습니다. 다시 한번 중간 점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가, 지정 과목 폐지, 첨단학과 증원. 자, 그러면 1번과 3번 순수 증원이다. 순수 증원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전공. 요거는 다른 과에서 인원을 뺏어 와서 자유전공 학부라든가 학교마다 이름은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 인원을 배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정부의 정책입니다. 아, 요건 아니구나. 자, 1번, 3번, 4번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선 대학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참, 그 다음에 요거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한양대에 대해서. 아까 이제 한양대 에리카를 잠시 얘기했습니다. 에리카를. 그렇죠? 한양대 에리카 또 얘기하면 학생들이 또 좀 욕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니까. 근데 학생들마다 다 목표당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만 언급할게요. 한양대 에리카 첨단학과 올해 증원이 수도권에서는 제일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어느 전형에서 뽑냐면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양대 에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재수생까지만 교과 전형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써볼 의향이 있는 학생들은, 예. 그래서 여기도 또 뭐 내신이 약간 좀 그렇잖아요. 예. 3점대 초반까지는, 3점대 중반까지도 저는 한번 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붙는다는 건 아니에요. 쓸만하다는 거지. 또 말을 잘해야지 학생들은 네가 쓰면 붙는다고 얘기했잖아.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분이 걱정도 듭니다. 자, 이제 보겠어요.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입시에 대한 이슈 있잖아요. 요거를 참고를 갖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걸 갖다 참고를 갖다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갖다 좀 신경을 써야 되냐면 자, 보세요. 모든 게 다 동일합니다. 가장 큰 거는 인원의 변화입니다. 인원의 변화. 의대 정원이 늘었어요. 첨단학과 때문에 인원이 늘었어요. 무전공의 정책 때문에 인원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그것도 만약에 많은 과는 인원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중과는 한 자리 뽑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 보고 결정을 갖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전체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걸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답이 없는 거잖아. 개인적인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사회적 이슈를 갖다, 입시 이슈를 갖다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전 연도랑 비교하면 뭐 반수생이 늘고 이런 것들 다 감안하더라도 연고대 커트라인 정도면 이제 서울대를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대나 서강대나 한양대나 웬만한 과 중위권 이상이면 연고대를 쓸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단계가. 그래서 한 단계나 0.5단계씩은 약간 커트라인이 낮아지기 때문에 높게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커트라인에 가장 큰 편차가 있을 거는 뭐냐면 전 생각하기에 상위권 대학, 최상위권 대학들은 이런 첨단학과라든가 계약학과라든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가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가 될 수도 있지요. 편차가 클 수 있다는 거야. 편차가. 커트라인이 떨어지면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왜냐면
최상위권 학과는 의대 빼고 의학계열 빼고는 학생들한테 묻잖아요. 너 연고대 계약학과 붙고 의대 저 지방의 논바닥 위에 있는 대학에 의대 붙으면 어디 갈 거니? 라고 묻잖아요. 그럼 10명 중에 9명은 의대 갑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크게 다를 건 없었어요. 이 계약학과 인기 있는 학과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대학의 어떤 과는 1차 합격자 있잖아요. 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충원율이 보통 150%, 뭐 200% 이래요. 그러니까 1차에 붙은 애들은 그 대학 그 과를 등록을 안 한 거예요. 다른 의학계열로 빠진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럼 올해는 그 상황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최상위권 학과도 그렇고, 그럼 이게 의대 정원 는 거랑, 그 다음에 첨단 학과 증원 는 거는, 인원 는 거는 어디까지 여파가 갈까? 일단 서울대 연고대는 당연히 가겠죠? 예. 서성한까지도 당연히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외대는 자연계가 용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대 빼고는 여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건동홍수까지 내려갈까? 아니면 거기까지 안 갈까? 이게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건동홍수까지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럼 건동홍수군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건동홍수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럼 국숭세단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문과 공부하는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랑 사탐 본 학생들이 넘어올 수 있거든요. 이제 거꾸로입니다, 상황이.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문과 전국 1등입니다. 문과 전국 1등이에요, 순위. 그 학생이 서울대 가장 높은 자기가 선호하는 과를 쓸 수도 있지만 의학계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의대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그냥 막연하게 아니 가산이 주어지는데 붙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죠? 제가 예를 들었잖아. 문과 수능 1등. 그렇죠? 이런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드는 거니까 그럼 좀 약간 문과의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대뿐만이 아니라 의학계열 다른 쪽으로 아니면 이과의 어떤 공대 쪽으로 그죠? 계약학과 쪽으로 교차가 좀 되는 학생들은 교차할 수도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문과 쪽으로 쓰면 건국대를 쓸 수 있는데 자연계를 쓰면 건국대 못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이 자연계로 숭실대쯤으로 내려가지고 좀 인기 있는 공대나 그죠? 자연전공학부나 이런 데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 정답은 없습니다. 인문계학과는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컷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낮아지는 추세가 최상위권 대학의 최상위권 학과서부터 웬만한 학과 서울의 국숭세단까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국숭세단 아니라 건동홍수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자연계는 인원 증원의 여파로 어디까지로 컷이 내려갈지 모르지만 마지막 학교 그 다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문계들이 넘어올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해 가셨을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건 뭐냐면 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전형이 인원이 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첨단 학과 인원이 증원됐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쓰는 대학, 내가 쓰는 학과는 인원이 는 게 아니야. 줄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줄었으면 다른 과 인원이 많이 뽑기 때문에 줄었어도 오히려 이게 경쟁률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모집 인원의 변화가 올해는 상당히 생각보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아까 그냥 자유전공학부 무전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무전공이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유형 1이 있고요. 유형 2가 있습니다. 유형 1은 뭐냐면, 정가입니다. 정가. 모든 학과. 모든 학과. 근데 유형 2는 단과대별로야. 단과대. 여러분들 단과대가 뭔지 아십니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 계열, 인문과학 계열, 공과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활과학대 이렇게. 단과대별로 다 무전공입니다. 그러니까 학과를 선택할 때 그 관련 학과들만 선택할 수 있지 다른 학과를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2학년이 되거나 3학년이 될 때 과를 설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바운더리에서 과를 갖다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과는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 1은 뭐 의학계열이나 사범대나 이런 몇몇 학과 빼고 모든 과를 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유형 1이고요. 그렇죠. 유형 2는 그 단과대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유형 2입니다.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학과가 그 자유전공학부에 들어있는지. 아니, 왜냐면 가서 했는데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게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야. 학교가 재미가 없는 거야. 싫은 거 공부해야 되니까. 그럼 또 흘러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학과가 그 자유전공학부에 들어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고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요 정도로 저는 입시에 대해서는 좀 그 이슈에 대해서는 좀 봤고요. 여러분들 요건데 올해는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지원 가능입니다. 예. 지금 주로 이제 수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참. 또 잊어버릴 뻔했네.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유인물은 첨단학과 증원은 수시든 정시든 다 합친 인원이고요. 의대 학교별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리고 무전공 학교별로 나온 거 있잖아요. 요거는 수시입니다. 수시. 그죠? 네, 수시입니다. 자. 요게 이제는 왜 또 신경을 써야 되냐면, 자, 보세요. 담임쌤하고 이제 상담하러 갑니다. 그럼 담임쌤이 물어보시겠지요? 길동아, 너 수시, 무슨 전형 쓸 거니? 그러면 얘기합니다. 논술 전형이요. 교과 전형이요. 종합 전형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담임쌤이 물어보겠죠? 아, 그러면 무슨 대학에 무슨 과를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학생이 얘기합니다. 예. 저는 한양대 교과 전형으로 의대 쓰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교과 전형으로 의대는 뽑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담임이 맥이 쫙 빠집니다. 이 학생이 뭐 한 거지? 그러니까 상담이 안 되는 거야. 학생이 기본 정보가 없는 거야. 자기는 그 대학을 원서 접수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거기는 그 과를 뽑지 않는데 그 과를 쓰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담을 1시간 아니라 2시간, 3시간 해도 상담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상담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 지원 가능한 학과, 지원 가능한 전형 이런 것들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교과 전형은 우리 재수생들이 못 쓰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상위권 대학이 많이 못 씁니다. 연대 못 쓰죠, 교과 전형. 그렇죠? 고대 못 쓰죠. 예. 그 다음에 성대 못 쓰죠. 예. 그죠? 예. 경희대 못 쓰죠. 그렇죠? 그럼 못 쓰는 대학이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근데 학교에 쓸 수 있어도 뭐 내 내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신 좋은 학생도 많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내가 이 대학에 이 전형을 지원 가능한지 지원 가능하지 않는지 이걸 꼭 확인을 갖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쓰고자 하는 학과가 모든 전형에 다 뽑는 건 아니야. 나는 이 대학의 이과를 논술 전형으로 쓰고 싶은데 논술 전형에서 이과를 안 뽑는 거야. 그죠? 종합 전형에서 뽑는 과도 있고 논술 전형에서 뽑는 학과도 있고 교과 전형에서 뽑는 학과도 있고 모든 전형에 다 뽑는 학과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그럼 그런 걸 갖다 알아보려면
옆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해서 언론 뉴스 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모집 요강 확인하는 게 모집 요강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모집 요강 보면 전년도랑 금년도 주요 변경사항이 나옵니다. 그럼 주요 변경사항부터 읽어보고 내가 관심 있는 전형, 관심 있는 학과가 내가 쓸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읽어보면 쭉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금은 아니지만 7월 말 8월 초에 여름휴가 있잖아요. 공부는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쉴 때 쉬어야지. 그래서 친구들하고 지금 약간 좀 뭐 재미난 거 하고 돌아오잖아요. 밤에. 그냥 그 핸드폰 검색하면서 친구하고 노닥거리거나 뭐 게임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한번 관심 있는 대학들 한번 찾아보세요. 모집 요강. 그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지원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확인이에요. 자, 보세요. 학생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약간 양보나 되는데 어떤 학생은 전년도에 고3 때는 수능 최저가 다 있는 대학들만 썼는데 수능 최저를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럼 또 올해는 또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또 없는 대학들 위주로 쓰고자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너가 올해에 너니?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작년 이맘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었는지. 그렇죠? 예. 아니 올해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3 때 약간 방황도 많이 하고 공부에 열심히 전념을 못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여러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그렇죠? 예. 수능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수능이 많이 상승할 거예요. 지금 상승하지 못했어도 수능 때는 결국 상승할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이 상승하게 되는 거는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수능 때까지입니다. 난 어떤 학생한테 얘기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6월달에 전년도보다 평가 모의고사 봤을 때 6월 평가 모의고사 많이 올라가는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6월달 평가원 점수 가지고 대학, 그죠? 뽑는 학교 없잖아. 예? 9월 거까지 뽑는 학교 없잖아. 근데 9월은 조금 상승세를 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기분이 문제거든. 예. 동기부여가 좀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9월은 조금 상승세 타고 수능에서 정점을 찍어야지. 이거 내 점수 맞아? 그렇죠?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어야지. 너무나 잘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수시 고대 일괄 써놓은 거, 그죠? 학업부 수용 써놓은 거 붙을까봐 걱정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9월 달보다 수능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거 생각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2개 정도는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2개 정도. 2개 정도 버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는 질러서 버리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약간 표정이 좀 어두워져도 선생님 저 해낼게요. 담임선생님 표정이 어두워지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우리 담임 마음에 안 들어 등을 확 돌리거나 이러지 마시고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 높잖아요. 선생님 제가 한번 해내볼게요. 저 자신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담임을 설득해야지. 토라질 필요 없는 거야. 그렇죠? 부모님도 걱정하시잖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 아니 수능 점수가 중요하지. 9월 평가원 뭐 내가 많이 올라긴 올렸어도 내가 이렇게 만족스럽게 올리지 못했지만 수능 때는 느낌이 좋아. 많이 올릴 것 같아.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어. 공부가 잘 안 되고 있어도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갖다 위로하고 세뇌시켜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는 위로 쓰는 겁니다. 목표대학 쓰세요. 목표대학. 가급적이면 목표대학 쓸 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의 전형을 쓰세요. 그리고 그 수능 점수를 향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부족해도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도 있고 오히려
훨씬 더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들여밟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동기부여를 위해서 목표 대학을 하나쯤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린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예, 이렇게 하나 쓰고요. 그리고 한 장의 카드는 논술 보러 안 가려고 생각하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 보러 안 가려고 생각하고, 물론 면접이 수능 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약간 낮은 대학도 하나쯤 써놓는 게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담임쌤하고 상담할 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너 이 대학 한번 이 전형 쓰는 게 어떻겠니? 라고 담임이 조심스럽게 애들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싫어요. 내가 선생님 이 대학 가려고 여기서 공부하는지 알아요? 비싼 돈 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아니 수능 잘 봐서 거기 논술 보러 안 가면 되지. 수능 잘 봐서 거기 면접 보러 안 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약간 우리 재수생들은, N수생들은 수시 원서 쓰실 때 지금 약간 폭을 갖다 넓게 쓰세요. 이건 동기부여를 위해서, 또 동기부여를 위해서 썼지만 붙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잖아. 그렇죠? 예. 이거는 수능 잘 봐서 면접이나 논술 안 보러 갈 생각으로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수시 원서 접수 끝나고 나서도 수능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높게만 쓰잖아요. 그럼 걱정이 됩니다. 아우, 나도 낮은 대학 하나 쓸 거 잘못했나? 또 낮게만 쓰잖아.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재수생들은요, N수생들은요, 낮게 쓰는 학생들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써야지라고 생각해도 막상 원서 접수 기간이 되잖아요. 그럼 자꾸 높아집니다. 자꾸 높아집니다. 그렇죠? 진짜 이거는 제가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폭을 크게 쓰고, 내가 그래도 쓸만한 대학들은 4장의 카드는 여기 지금 그래도 가능성이 좀 제법 있는 대학들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렇게 방향을 잡는 게 어떨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을 쓰는 게, 그걸 통과하면 유리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반면에 자기는 내신이나 학생부가 너무나 좋은데 모의고사가 좀 안 좋아. 그런 학생들은 수능 최저 없는 대학 쓰는 게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들마다 다 케이스별로 다르다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그것도 높은 대학, 그걸 통과하게 됐을 때, 그럴 때 결과는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꼭 확인하셔가지고 자기 동기부여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가능한 거를 가늠하면서 한번 써보도록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학생부입니다. 이 학생부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는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을 먼저 얘기할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면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100% 교과였잖아요. 어떤 일부 대학 뭐 간단히 비교과 봐도 비교과가 비교과도 아니에요. 출결이지, 출결. 그렇죠? 그리고 끝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서류 전체를 좀 보는 학교들이 꽤 많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신으로만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서류 전체를 좀 보는 거야. 비율은 어떤 학교는 8대2, 교과 8, 비교과 2, 서류 2 이렇게. 근데 그런 대학들이 지금 약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대학들을 한번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건국대, 그 다음에 동국대, 그 다음에 한양대. 한양대는 뭐 조금 들어갑니다, 서류가. 그 다음에 고대나 경희대나 뭐 이건 얘기할 거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교과 전형 못 쓰니까.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서류를 갖다 종합적으로 일부 반영해서 보는 학교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것도 제가 이제 설명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재수생은 N수생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은 괜찮은데 2학기 때 그 몇 과목 배우지도 않는데, 그죠? 3학년 2학기 때 몇 과목 안 배우잖아요. 그죠? 예.
보통 교과는 몇 과만 안 배우잖아요. 진로 선택 위주로 많이 배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학년 2학기 때 학교 시험을 그냥 개판 치는 거예요. 예? 예. 어떤 놈은 기말고사 보는데 지각해가지고 뭐 난리 부르스 치고 막 이런 학생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재수생이라 해서 모든 학교의 모든 전형이 다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학교는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지만 또 어떤 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갑니다. 재수생들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3학년 2학기 때 내신이 괜찮으면 가급적이면 재수생은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간 학교를 쓰는 게 좋겠지만 3학년 2학기 내신이 형편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들어간 학교 쓰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 얘기하면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간 학교가 가톨릭대, 국민대, 덕성여대, 명지대, 서울여대, 세종대, 한양대, 홍익대, 인천대, 가천대, 아주대 뭐 이런 데들입니다. 이건 재수생들도 3학년 1학기까지만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요 정도로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생부 내신이 들어갈 때는 몇 프로 들어가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내신을 갖다 생각할 때는 이 등급 간 격차가 중요합니다. 등급 간 격차가. 그렇죠? 1등급은 만점을 준단 말이에요. 2등급은 1등급에 비해서 만약에 3점이 떨어져요. 3등급은 2등급에 비해서 똑같이 3점이 떨어져요. 그죠? 4등급은 3등급에 비해서 5점이 떨어져요. 근데 5등급은 4등급에 비해서 갑자기 15점이 떨어져요. 그렇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내 학생부 내신은 5등급이 없는 게 유리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이 또 논술 전형은 내신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많은 대학들이 논술 100이잖아. 그렇죠? 많은 대학들이 논술 100입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내신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종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종대는 만약에 논술 전형 세종대 생각하잖아요. 자기 내신이 5등급 되잖아요. 다른 대학 쓰세요. 왜냐하면 3등급까지는 등급간 격차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근데 4등급이 되는 순간 갑자기 푹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점 만점에 2등급 990점, 3등급 980점이잖아요. 4등급 950점. 벌써 30점이 툭 떨어집니다. 그 5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논술전형 가서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등급 간 격차가 크지 않아도 또 어떤 대학도 있냐면 논술의 점수 차를 많이 크게 주지 않기 때문에 내신이 낮은 학생들이 붙는 경우가 드문 학교도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은 논수생들이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인하대 같은 경우도 보통 합격자들의 대부분은 3등급대가 많이 붙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논술 전형 쓰는데 3등급대잖아요. 그러면 인하대나 물론 수능 체제가 없지만 인하대나 세종대나 그런 데 좀 쓰는 거예요. 이해 가셨을까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제가 자꾸 얘기하면서도 눈치를 보는 게 뭐냐면 또 인하대 세종대 얘기하잖아요. 그럼 인상 쓰면서 아우 나하고 아니 아까 의대 상위권 대학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 또 뭐 학생들은 뭐 그렇죠. 좀 낮은 학생들도 있을 거잖아. 그렇죠. 그 학생들은 지금까지 저 사람 나하고 상관이 있는 대학은 전혀 얘기도 안 하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무튼 내신이 지금 약간 좋은 학생들이 논술 전형 쓸 때는 인하대나 세종대 같은 경우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학생부는 등급 간 격차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잖아요. 다단계 전형이면 그것도 수능 후에 면접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면접이 수능 전에 있는 학교도 있고 수능 후에 있는 학교도 있잖아요. 종합전형 썼을 때. 그죠? 근데 수능 후에 있으면
내가 수능을 잘 봤을 때 안 가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수능 전에 있거나 일갈, 면접이 없잖아요. 붙으면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연대나 고대는 종합전형에 수능 체제가 있어요. 근데 성대, 서강대, 그죠? 한양대는 아까 추천형만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중앙대, 뭐 이런 데 쪽은 종합전형에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내려와서 수능 체제 있는 학교는 어디가 있나요? 이대가 있죠? 참 항상 설명할 때마다 이대가 지금 약간 이상해요. 아니, 교과 전형은 수능 체제가 없는데 종합 전형에 수능 체제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홍대 수능 체제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대학들은 일갈입니다. 붙으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대 미래인재 전형은 종합 전형 썼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수능을 너무나 잘 봤어. 오히려 이대 약대도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왔어. 근데 종합 전형 이대 다른 걸 썼단 말이야? 다른 거 가야 됩니다. 일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능에서 많이 잘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어떤 제반 장치를 해놔야 됩니다. 수능 후에 면접이 있거나 수능 후에 논술을 보거나 이런 제반 장치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일갈을 쓰게 되면 붙으면 가야 된다는 거. 붙어도 후회가 없는 대학.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고대 종합전형 얘기하고 이런 게 그겁니다. 아니, 너무나 최상위권 애들, 의학계열 생각하는 애들은 거기 붙으면 가야 되니까 쓰기를 갖다 지금 약간 기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의대에 관심이 없어. 한번 써볼만 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일갈이기 때문에 1단계 떨어질 걱정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1단계 떨어진 기분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죠? 어차피 떨어질 거 알면서도 썼지만 막상 떨어지고 나면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꼭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실은 제가 요번에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많은 대학이 전년도 시행계획안하고, 옛날엔 전형계획안이라 얘기했는데, 시행계획안하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모집 인원도 바뀌고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의대 정원이 언제 결정됐어요? 5월 30일인가 5월 31일인가 그때 결정됐잖아요.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는 그때 이후로 바뀐 거 올린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학교는 지금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온 학교도 있지만 아직 안 나온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준비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듣고 그게 절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도 실은 틀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대학, 내가 특히 쓰고자 하는 대학들은요, 들어가서 모집 요강 하나하나 다 살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모집 요강 살피는 거를 제가 생각해 요번 여름휴가 때 한번, 그 전에 또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하지 마시고요. 여름휴가 때 한번, 내가 관심 있는 대학들 몇 개 지금 생각을 갖다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마음에 걸리는 건 좀 무전공 때문에, 자유전공 때문에 각 학교의 인원 변화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증원된 건 기분 좋은 거잖아요. 인원이 순수 늘어난 건 기분이 좋은 건데 무전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특히 이런 학교 있잖아요. 의대는 그렇다죠. 첨단 학과 인원이 증원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증원된 거 없고 총량은 똑같아요. 근데 다른 과 인원 빼서 무전공, 자유전공 학부로만 옮긴 대학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대학들이 원서 쓰기 상당히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유전공 학부, 인원은 자유전공 학부를 쓸 건지, 기존 학과를 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걸 써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듣고 싶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건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예. 전체적인 흐름 몰라도.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상위권 대학, 서성한 이상을 갖다 쓰실 때는 지금 남들이 선호하는 인기 있는 학과를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하나, 내가 원하는 목표대가 하나 쓰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지금 약간 인기 있는 학과를 쓰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그 한 장 그냥 버리는 셈 치고 낮은 대학을 하나 쓰자 그랬잖아요. 그건 좀 남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거를 한번 쓰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험 삼아서 쓰는 건 확 낮춰 쓰자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망설였는데 어떤 거냐면, 만약 여러분들 논술 전형 하나 쓰잖아요. 수능 후에 있는 거. 하나 낮출 때는 가감히 좀 낮춰주세요.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대는 수능 전에 논술이 있으니까 안 쓰고 고대 쓰고 뭐 성대 쓰고 뭐 한양대 쓰고 뭐 쭉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예. 그럼 낮춰서 쓰는 게 만약에 건대를 써요. 예. 그건 낮추는 게 아니에요. 예. 낮출 거는 나는 이 대학 논술부로 확실하게 안 갈 거야. 그죠? 예. 이건 내가 올리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대학이야, 정시로. 9월달 평가원 점수 가채점 하잖아요. 가채점 했는데, 이놈의 대학은 내가 이거 9월달 평가원 점수만 나와도 붙을 수 있는 대학이야. 9월달 평가원 점수가 조금 덜 맞아도 갈 수 있는 대학이야. 그런 것들을 버리는 카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작년에는 그 대학 가기 힘들었지만 올해는 9월달 평가원 점수 딱 봤더니 이 대학은 9월달 평가원 점수보다도 약간 낮아도 갈 수 있다. 그런 대학도 하나는 써놔야 된다. 이게 버리는 카드입니다. 그죠?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해. 구체적으로 학교를 갖다 거론하게 되면 또 나가면서 제 욕을 하고 나갈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예. 자, 여기다 제가 뭘 하나 써달라 그랬더니 안 써주셨네요. 예.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말이나 8월 초서부터는 담임선생님들께서 아마 상담을 하실 거고요. 빠른 선생님들은 반 인원이 좀 많아서 미리 서둘러야 되시는 분들은 7월 달서부터도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담임선생님들은 계속 세미나를 갖다 이어갈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또 약간 걱정이 되는 학생은 담임하고도 상담하겠지만 저하고도 와서 얘기를 하면 상담이 뭐 담임선생님들이 더 잘 해주시겠지만 그래서 저의 의견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오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점수의 최종적인 결정은 9월달 평가원 이후서부터 수능 볼 때가 거의 70% 이상 좌우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셔도 잘 참고 이겨내셨으면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